자, 오늘 저녁 어디서 먹지? 이런 질문을 할 때 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잖아요. 맛집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게 또 5만 원만 내면 조작을 해준다고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과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동긴 기자가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 또는 괜찮은 병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방문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그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그 업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블로그 네.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영상은요, 조작단, 그러니까 5만 원 받고 어느 집을 맛집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인데, 아까 화면에 봤더니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저게 뭡니까, 저렇게? 네, 검찰이 적발한 업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사람은 없고 저렇게 네. 컴퓨터만 수십여 대 늘여져 있는데요. 네. 각각의 컴퓨터에서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로그 검색 순위를 자체적으로 클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서 직접 받은 영상 지금 사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조작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먼저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 치킨 맛집과 네. 그 해당 블로그 주소를 같이 치면 이렇게 치는 거죠? 네, 좀 그리고 늦게 쳤어요. 예. 그리고 블로그 주소를 같이 치게 되면은 그 연관 검색어처럼 네. 광화문 치킨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 해당 블로그 주소를 네.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광화문 지역에서 치킨이 맛있는 집 검색해 주세요라고 쳤는데,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부탁한 그 사람 치킨집을 싹 위에 올려주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네이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네. 그 검색창에 저렇게 치킨 맛집과 함께 블로그 주소가 쓰여지면 네. 또 다른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에서는 그 주소를 그 자동 클릭하게 됩니다. 네. 자동 클릭하게 되면 방문 횟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물론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에서는 한 곳 주소에서 네. 한꺼번에 대량의 그 클릭수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IP 주소 검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막기 위해서 업체가 테더링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손소 변호사님. 자, 네. 경찰청을 방문해서 저희 직접 시연해 보는 장면을 저희가 촬영해 왔는데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게 그 한 명이 여러 번 해봤자 이게 그 여러 명이 한 것으로 체크가 안 되는데요.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USB 테더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은 그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접속한 다음에 그 통해서 이제 그 다시 접속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고정된 그런 IP 주소가 아니라 계속 그때 접속할 때마다 다른 IP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명이 여러 번 접속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여러 명이 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잘못이고 오늘 시연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순위를 올릴 그 블로그 글 주소하고요. 그다음에 그 블로그를 검색할 그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사람이 검색하고 클릭하는 것처럼 됩니다. 노트북 한 대에 15개의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실행됐고요. 1시간에 한 2, 3회 정도 방문하는 조건으로 월 5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5만 원만 내면 이렇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는 것이 뭐 광화문에 치킨 맛집 치면은 저 거기 다녀왔어요. 거기 맛있어요. 참 뭐 튀김이 좋고 주인이 친절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 적지 않은 게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허위 그런 리뷰를 다는 것도 조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은 그런 글을 다는 것은 아니고 검색창에 그 집에 대한 검색어를 인정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방문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위로 올려버리는 방법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탑10 원조 맛집이라는 거 그냥 가상의 걸 써놨습니다만 신메뉴 맛있어요라고 사실은 나랑 경쟁하는 그 치킨집에서 써놨잖아요. 근데 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이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과 다른 방법인데요. 이른바 유사문서 공격 수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왼쪽에 노란색으로 있는데 이게 정말 진짜 맛이 있어서 글이 올라온 거예요, 블로그. 네.
그런데 오른쪽에는 그게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블로그를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거를 글을 막 올려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먼저 그 블로그 글을 올린 날짜는 더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맛집이라고 올라온 글을 복사해서 예전 글에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넣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복사한 그런 카피한 거지만 그 글이 만들어진 그런 작성된 날짜는 옛날이거든요. 그 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을 속여서 실제 그런 진정한 맛집 글을 뒤로 묻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뭐 많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거 5만 원씩 받고 해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신뢰를 크게 깨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믿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이러한 새로운 수법들이 나오면서 이런 블로그에 대한 그런 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도덕적인 비난이나 어떤 이런 신뢰성 저하를 넘어서 법적인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그런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형사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네. 경찰도 사실 30명에 대해서 이제 입건을 했고요. 또한 적용되는 범죄가 이제 업무방해입니다. 특히나 이제 형법에 있는 95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범죄인데요. 이제 네. 컴퓨터 이용한 그런 업무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보아서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유사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 이제 근절돼야죠. 신뢰를 깨는 일, 그 사건과 관련된 것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